안녕하세요. 오직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인도에 진출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일단 테슬라 스토어 인 인디아 해서 위치는 뭄바이라고 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많이 들어봤죠. 아마 인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진들도 보시면 굉장히 주변이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선진국의 대도시 중심지 같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나. 당연히 그렇겠죠. 일반인들이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이고 저 나라는 빈부격차가 엄청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도 인구가 많으니까 엄청나게 팔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죄송하지만 판매량은 굉장히 적을 것이다. 몇백 대의 수준밖에 안 될 겁니다. 네, 그 테슬라의 전체 판매량에서는 굉장히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인도 뉴델리 테슬라가 모델 Y를 출시하며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인 인도에 드디어 진출했다. 네, 그 출시까지 약 10년의 혼란스러운 여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야, 자동차 시장은 거대한데 사실은 고가 시장은 굉장히 적다지. 자, 인도의 금융 중심지인 뭄바이에 새로운 쇼룸을 열었다. 모델 Y의 현지 가격은 약 7만 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사실은 그냥 다른 나라와 다 비슷해요. 네, 나중에 뒤에 비교되겠지만 테슬라는 인도에서 무엇을 제공하나? 테슬라 모델 Y 주니퍼가 먼저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조 기술이 60만 루피 그러니까 그 만화 생각나고, 그리고 테슬라 모델 Y 주니퍼의 RWD와 롱레인지 RWD 두 가지를 판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이하네요. 저기는 흙바닥도 많을 거라서 사륜이 필수적일 것 같은데 일단 기본 후륜 롱레인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모델 Y의 후륜 구동 모델의 가격은 600만 루피, 즉 7만 달러이고 롱레인지 RWD의 가격은 680만 루피, 약 8만 달러 조금 못 미친다라고 합니다. 자, 테슬라 인도에서 공식 주행거리는 622km로 잡혔다. 그게 우리 기준으로 400km니까 이게 국가마다 참 이게 측정에 대한 차이가 크다라는 것이고, 자, 요렇게 테슬라 모델 Y 주니퍼가 먼저 두 가지 버전으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대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 나온 건 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6천만이 아니고 600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C클래스, GLA, 자, 이런 것들이 600만 루피, 그 다음 500만 루피, GLE 1억 루피, 그 다음 A클래스, 리무진, 저기도 중국과 비슷하네요. 다 롱휠 베이스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A클래스인데 리무진 버전이 있다. 이게 460만 루피. 그래서 테슬라 모델 Y가 아까 보신 600만 루피니까 자, 비교하면 C클래스와 거의 유사한 거예요. 그 다음 3시리즈의 롱휠 베이스 버전이 역시나 620만 루피. 그래서 C클래스와 3시리즈와 거의 같은 가격이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6천대 초반 잡으면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죠. 아니, 오히려 우리나라는 C클래스나 3시리즈보다 가격이 더 싸죠. 주니퍼 기본 모델이. 그래서 저기에서는 그냥 3시리즈 C클래스와 비슷한 가격이다. 크게 가격 책정은 이상하진 않다. 지극히 정상적인 가격이다라는 겁니다. 자, 뭄바이에서 독일 프리미엄 자동차 제조업체 BMW의, 자, 이건 다른 기업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 파냐, 프리미엄 자동차들이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냐 찾아본 건데, 자, 1에서 6월까지, 이게 내가 잘못 찾은지 모르겠지만 25년 1월에서 6월까지 7,700대가 팔렸대요. 이렇게 시장이 작은가? 인도가? 정말 거대하긴 한데 아직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 아주 소수의 부자, 그 정도의 국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인데 7,700대를 팔았으니까 와,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 모토라드, 오히려 오토바이가 엄청 팔렸습니다. 오토바이 시장에서는 거의 인도가 제일 크겠죠. 네, 그래서 차가 상반기에 7,700대가 팔렸는데 오토바이가 2,500대가 팔렸다. 아무래도 이게 다 고가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벤츠도 찾아보니까 벤츠는 훨씬 선호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BMW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막 올라오는 그런 국가이면서 사람들이 그 벤츠에 대한 로고, 그 좋은 차,
벤츠에 대한 인식은 분명하게 후진국에도 있으니까 선망하겠죠. 그래서 벤츠는 판매량이 압도적입니다. 아까 BMW가 상반기에 7,700대인데 네, 이 벤츠는 2분기 4월에서 6월까지 7,500대를 팔았다. 이건 전년 동기 대비 56%. 이런 게 보통 이제 선진국에서, 그러니까 후진국에서 중진국, 선진국으로 막 올라가는 개도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 브랜드빨, 로고, 비싼 것들에 대한 수요가 단기적으로 폭발하는. 그래서 벤츠가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하면 56%가 증가했다. 그만큼 폭발적으로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은 증가하고 있고 벤츠를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도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분기 사상 최고의 매출 인도 진출에서, 그래서 분명히 인도가 돈이 많아지고 있는 건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많아지고 있지만 그건 아주 최상류층이고 대부분은 아직 오토바이 시장이에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혼다가 합자 기업으로도 들어가 있고 일본 기업이 합자 기업으로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오토바이 시장이 큽니다. 네, 그 인도에 오토바이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인도의 그 오토바이가 이제 세계로 막 수출되고 우리나라에도 그거 타고 있죠. 인도 같지 않은 인도 오토바이 있습니다. 국내에 많이 타는 거. 자, 그래서 일반적인 자동차들, 그러면 현대는 69,924대를 판매했고, 이 중에서 내수도 44,000대, 그 다음 수출해서 16,000대. 내수는 조금 판매량이 감소했는데 수출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거기에서 공장이 있고 생산하겠죠. 그러면 주로 이제 한국보다는 훨씬 저가의 자동차들일 겁니다. 근데 현대차 정도가 한 6만 대, 7만 대 이 정도로 파나 봅니다. 그래서 다른 브랜드 상위권에서 보니까 2025년 5월 기준으로 저게 1위인 것 같아요. 마루티, 스즈키 합자 기업인 것 같은데 그게 13만 대 정도 팔고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 그다음 마인드라, 이건 많이 들어봤죠? 우리도 익숙하죠? 네. 그래서 2위이고 52,000대를 팔았고 네, 21% 성장. 그다음 3위가 현대차, 5월에는 현대차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3,000대를 팔았고 전년 대비 10% 감소. 이 정도의 규모다. 네. 그다음 타타모터스가 41,000대. 그다음 도요타가 29,000대. 기아가 22,000대. 그다음 스코다가 6,700대. 그다음 MG모터가 6,300대. 혼다가 3,900대. 폭스바겐이 2,800대. 이 정도를 판매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성장은 엄청나게 빠르다. 전기차 생태계는 2021년 기준으로 약 5,000대 수준의 시장이었는데 2025년 기준으로 약 10만 대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은 고급 자동차 시장의 성장도 빠르면서 그다음 전기차 시장의 수요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건 또 이상해요. 전망치가 왜 이렇게 제각각이죠? 작년 대비 130만 대 이상의 전기차가 판매돼요. 다만 여기서 이게 뭐냐면 오토바이나 3륜차 있죠. 그거 뭐라고 그러죠? 틱틱인가? 툭툭인가? 그런 것도 다 이제 차로 포함이 돼서 거기에서 전기 오토바이, 전기 3륜차 이걸 포함 다 해서 일반적인 자동차는 한 10만 대 수준, 앞에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적고, 그 오토바이 3륜차 시장이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굉장히 시장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 전기차만 보면 지금 25년 6월 전기차 판매량은 18만 대래요. 28% 증가. 근데 여기서 순수 자동차로 보면 몇천 대 수준이겠죠. 그래서 일단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여기 나오네요. 밑에 소매 판매 데이터 일반 전기 자동차 중에서 이제 12,000대 정도 5월 기준으로 팔렸대요. 24년 5월에는 8,000대 팔렸고 네, 전년 동기 대비 꽤나 많이 증가했다. 그래서 월 기준 전기차가 12,000대 정도 팔리는 수준이다. 또 어떤 달에는 21,000대 정도가 팔렸다. 분명히 전년 동기로 대비 보면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건 맞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주요 기업들 전기차 판매에서 상위권을 보면 이제 타타모터스가 있고, 그다음 MG가 있고, 마인드라, 현대차, BMW, 벤츠, 기아, 볼보 이렇게 쭉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테슬라가 주니퍼로 가격은 BMW, 벤츠와 유사하게 있다라고 할 때 사실 그 시장이 굉장히 작습니다. 현대차도 아마 작은 전기차, 저렴한 전기차를 팔겠죠. 그래서 그나마 소비자군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 BMW, 벤츠인데 그 BMW와 벤츠가 고작 한 달에 둘 다 합쳐서 300대를 채 못 팔아요. 그나마 살 수 있는, 테슬라를 살 수 있는 소비자군의 기존 소비자가 BMW, 벤츠, 볼보라고 해도 채 300대가 안 되네요.
그래서 국가는 엄청 거대하고 인구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아직은 이제 막 미친 듯한 성장 직전, 폭발 직전에 있다. 그걸 보고 이제 테슬라가 계속 시간을 염두에 두고 들어간 것이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인도로 들어가려고 하는 걸 왜 저렇게 주저했을까? 이걸 보니까 대략 이해가 되네요. 시장 자체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인도는 뭘 제시하냐면 계속 공장을 지어달라. 자, 니들이 우리 인도에 공장을 짓고 하면 혜택을 주겠다. 지금은 수입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배 가격이거든요. 근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모험인 거죠. 시장 자체가 너무 작아서 인도에서 생산되는 거 모두 사실상 수출해야 돼. 만약에 공장을 지었으면. 근데 그 수출은 세계에서 전기차 시장의 성장으로 본다면 분명히 지금도 이미 테슬라는 충분히 다 공급하고 있거든요. 공장 3개가 미국, 그 다음 중국, 그 다음 독일 이 3개의 공장만 하더라도 지금 전 세계 공급량을 다 맞추고 있고 오히려 약간씩은 남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인도 공장을 지었으면 굉장히 손해를 받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인도에 공장을 짓지 않았던 건 인도는 계속 지어달라고 하고 있어요. 왜? 중국의 사례를 봤거든요. 결국은 공장이 지어지면 그 공장을 바탕으로 밑에 하청 기업들이 쫙 성장하면서 그 자국의 전기차 시장이 성장해요. 그래서 인도도 중국처럼 중국이 폭발적으로 전기차가 성장한 건 테슬라가 들어가면서 그 97에서 98% 정도의 중국 내의 부품 공급망을 막 갖추면서 그 공급망을 같이 중국 자동차가 이용하면서 중국의 전기차가 폭발적인 성장을 했거든요. 기술적으로. 그걸 인도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계속 테슬라에게 니들이 직접 공장 지어달라 얘기하고 그러면 혜택을 주겠다. 근데 니들이 그냥 일단 판매만 하는 걸로는 우리는 절대 관세 혜택을 줄 수 없다. 근데 테슬라는 우리가 언제 들어갈 건데 공장을 지어줄게. 근데 지금은 일단 우리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해야 되니까 우리에게 혜택을 먼저 줘 라고 했는데 우리는 절대 줄 수 없다 라고 해서 이게 10년 동안 계약을 끈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우리가 계속 그 주식을 관찰하면서 인도와 관련해서 공장을 계속 서로 밀당하는 걸 봤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계속 주저를 했던 거죠. 아직은 시장이 아니다. 지금 세계 시장은 우리가 공급량으로는 충분하고 굳이 공장이 하나 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공장은 오히려 가장 4번째로 유력한 게 호주죠. 호주 쪽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호주는 뭐 북미나 이런 쪽에도 제한이 적겠죠. 관세 같은 데서. 그래서 인도의 공장은 뭐 나오더라도 몇 년 뒤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성장으로 보면 딱 거기에 맞춰서 이제 먼저 들어가서 비싼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의 소비자군을 먼저 쫙 빨아먹고 그다음 몇 년 뒤에 더 폭발적으로 이제 매년 20, 30% 이상 성장을 하면 한 3, 4년 뒤에 공장을 짓기 시작하면 딱 맞겠죠. 뭐 테슬라야 공장을 거의 1년 안에 지으니까. 그래서 초기의 판매량은 굉장히 미미할 것이다. 전체 판매에서는 거의 영향이 아무런 없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월 몇백 대 판매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할 건 없고 판매량에. 하지만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인도에 대해서 대략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